어떠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거냐면 이거 어떻게 키지? 여기 키는구나. 어떠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거냐면 사실 굉장히 행복한 중3을 보내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아마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이 꽤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만약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너희가 좀 공부를 하는 분위기 속, 그러니까 대학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 속했다는 얘기고, 너희가 보지 못한 친구들까지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통계적으로 한 50% 정도의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그냥 혼자서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근데 이 혼자서 준비하는 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가 되게 많이 나타나냐면, 시작은 다들 의욕차게 해. 다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처럼 한 15일 이제 됐잖아. 그다음 중간에 이제 흐름이 끊길 때가 되게 많아. 아파서 끊긴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족 행사로 끊긴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의욕 자체가 사라진 경우들도 되게 많아. 왜냐면 특별히 아프거나 뭐 행사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 이런 게 있어. 채훈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선생님한테 남겨준 기록상으로 보면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는 예림이보다 분명히 공부를 더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채훈의 입장에서는 또 뭐가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억울해. 나는 왜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에. 그리고 반대로 어떤 생각도 드냐면 절망감을 갈 때도 덜어 있어. 이거 안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다 보면 처음에 공부를 계획했던 건 분명히 3년의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이 3년 동안 자기가 공부를 끌어가는 건 고사하고 한 달 단위로 끊어봤을 때도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은 거야.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 선생님이 이거를 요즘에 너희들의 그 마음을 되게 동감하는 것 중 하나가, 선생님이 이번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강의를 다 찍어서 올리겠다라고 너희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선생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지금까지 쭉 왔단 말이야. 그동안 한 14일, 딱 정확하게 14일 지났는데 14일 정도 지난 나를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와, 지옥 같아 진짜. 선생님 요즘에 하루 생활이 어떠냐면 이래. 저녁 10시까지 강의를 하잖아. 그 강의를 하고 애들이 이제 인사하고 보내고 잘 가 막 이러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10시 반, 빠르면 10시 반, 뭐 질문 있고 어쩌면 보통 빠르면 11시, 이때부터 이제 편집을 하기 시작해. 영상이랑 음향이랑 합치고, 그리고 막 그 합쳐놓은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를지 막 고민하다가, 그리고 인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갖고 100분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선생님이 두 편에 40분, 45분 사이의 영상 두 편이 정도 나오니까, 이 두 편의 영상을 봤을 때 뭐 오늘같이 100분짜리 두 개가 있으면 네 편이 나올 거고, 어제처럼 만약에 100분짜리 네 티가 있으면 8편이 나오잖아. 그걸 다 끝내고 시간을 보면 빠르면 2시 반? 재수 없으면 3시 반, 4시 막 이래.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건 아니지. 딱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 자연스러웠나? 딱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봐 주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 구독자 수가 정확하게 57명이거든? 첫째 주까지는 되게 빠르게 한 50명까지 되게 빠르게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두세 명 막 늘어났어.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뭐가 이게 지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혹시나 너희들이 그러한 감정이 느껴질까 봐. 선생님이 반문 상황을 바꿔놓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너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을 때가 이거야. 물어보고 싶은 게, 선생님 되겠니? 이 학원 유튜브 구독자 수 이거 이대로 괜찮겠어? 너희들한테 뭐 어디서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조언을 해줘봐. 나 어떻게 해야 되니? 유튜브 찍는 거 그만둬야 되니? 강의 촬영 저거 그만둬야 되니? 어떻게 해야 돼? 몰라, 관심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그치. 그리고 자고 있지. 그러니까 예림이가 선생님 보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막 이러고 있잖아. 채원아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다시 생각을 이제 막 하고 있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관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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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무 많이 힘들면 그만두는 게 낫다. 음, 그런 거 상관없이. 음. 또 다른 사람 생각은? 예림이 생각은? 채원이도 다시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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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러니까 네가 힘들단 말로 계속 찍어라. 네가 힘든 건 나하고 관계 없어요. 예림이도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좀 힘내셔라. 뭐이 정도로 순화해서. 채원이는? 음, 음, 음. 자, 선생님이 이거 좀 잠깐 정리 좀 해줄게. 다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는 애들이구나.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애들아 답은 거기에 있지 않아. 내가 하고 싶으면 계속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무슨 자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홍익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그만두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냐면 하고 싶어서야. 목표가 있어. 유튜브로 구독자 많이 늘어나면 진짜 나중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가장 크게 꾸고 있는 목표는 이거야. 내가 만약 유튜버가 정말 잘 되잖아? 난 그럼 현강에서 돈을 안 받을 거야. 학원 자체를 좀 파괴해버리려고 재수가 없어서. 애들이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현강에서 듣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고 유튜브에서 듣고 싶은 온라인으로 듣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애들이 학원이 어느 정도 유튜브로서 수익이 창출되는 게 좀 안정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학원에서 돈 안 받아도 되잖아. 오고 싶어서 듣고 싶은 친구 그냥 와서 듣고 집에서 듣고 싶은 친구 그냥 집에서 들어라고. 난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그만두는 것도 내가 그게 안 될 거라 판단이 되던가 하기 싫어지면 안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이거밖에 구독자가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목표는 못 가겠다 생각은 사실 안 들거든. 되게 힘든 14일을 지나긴 했어. 정말 힘들었어. 얼굴이 막 시뻘개지면서 막 어깨야 막 이러고 있어. 선생님들도 다 힘들어 하시고 아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목표가 있어. 한번 해봐야지. 이걸 힘들다고 그만둘 거냐와 힘들어도 해볼 거냐 정말 다른 얘기야. 내가 이 얘기를 너희들한테 뭐 나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너희들도 이 생각을 꼭 같이 공감해 줬으면 해. 너희 스스로. 공부라는 것도 비슷하단 말이야. 14일간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될 수도 있어. 너네 영상 봤으면 수업 들었으면 알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허투루하고 있지 않다는 건 느꼈을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그냥 대충 그냥 와고 씨부리다 가는 거 이건 아니잖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구독자 이거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때로는 너희가 말했던 것도 생각해 봐야 돼. 그래, 집에서 한 명이라도 소중하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것도 내가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되긴 해. 그리고 혹시나 구독을 안 누르고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해. 그리고 너희들처럼 이쁘게 와가지고 선생님 뭐 힘내세요 이렇게 말해준 친구도 있으니까 힘을 내는 요소들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의존해서는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니? 타인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서는 안 돼. 너는 뭘 생각하고 있느냐 되게 중요해. 네가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안 나왔어. 속상하지. 그래서 옆에서 어떤 사람은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혼낼 수도 있어. 근데 그 말은 너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너를 흔들어서는 안 돼. 넌 뭘 생각하고 있느냐 되게 중요해. 넌 뭘 원하느냐, 넌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넌 어떤 사람의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 싶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엄마가 혼내서 공부를 그만한다던가 옆에 있는 친구가 재수 없어서 공부를 그만둔다던가 아니면은 오늘따라 기분이 상쾌해서 공부를 계속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이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지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 아시겠어? 그래서 공부하다가 힘드실 거야. 분명히 힘들다는 거 알아. 선생님들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 얼마나 힘들겠어. 라는 생각에 비춰봐도 정말 힘들 거라고 아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올바르냐 아니냐를 생각해보고 난 이걸 올바른 행위라고 생각한다. 난 이게 하고 싶은 거면서 올바르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소신을 갖고 밀고 나가. 분명히 너희는 그곳에 갈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대학을 어떤 특정 대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과목의 1등급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더 큰 꿈일 수도 있는데 그 목표 자체의 경중이나 올바름을 그러니까 경중이나 아니면 더 중요하다 말다 이거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싶은 그곳을 향해서 계속 꾸준하게 걸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아시겠어? 그러니까 힘내시고 우리
뒤에 나오는 두 문제 좀 풀어보고 잠깐 재미없는 얘기 좀 합시다. 세 문제네요. 세 문제 풀어보고 잠깐 재미없는 얘기 좀 합시다. 17번 문제로 가기 전에 거기 보시면 좌표축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면서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21번은 뭐 그래프의 개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냥 문제를 풀면서 적용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니까 금방 후다닥 세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박수 안 쳤니? 방금 이번 거 안 쳤니? 그랬어? 그래? 뭐 어떻게든 맞춰볼게. 갑자기 등 쪽에 땀이 쫙 나네. 안 쳤어. 너무 빨리 말했네. 우리 선혜 씨 고마워요. 자, 가봅시다. 17번 문제 봐볼게요. 정신이 훅 드네.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진짜 잔소리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야, 이거 대놓고 그냥 직선 불러줬지. 기울기 얼마고? 3분의 1이고 어머 귀여운 놈. 그 다음에 y절편도 말해줬어. 그치? y절편 얼마? 2. 이거 직선 방식 그냥 나오죠. y는 3분의 1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 문제 아주 귀엽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직선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해달라. 그자? 그려볼까요? 살짝은이 3분의 1이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도형이 보이시냐면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보이시게 돼요. 너무나 자명하게 이 높이의 길이는 2에 해당하는 게 뻔히 보이시고요. 밑변의 길이 얼마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뜻을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어떤 거냐면 물론 이 점의 좌표를 y자리에 0을 집어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뜻은 x가 3칸 증가할 때 y가 1칸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보다시피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y가 몇 칸 증가했어? 2칸 증가했기 때문에 x는 몇 칸 증가했을까? 6칸.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여기 6이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 삼각형 넓이는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6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18번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직선을 하나 주셨는데 a분의 x 더하기 a제곱분의 y는 1이다 라고 하는 직선을 주셨어. 자,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4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잠깐 요거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렸을 텐데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어쩌고 저쩌고 주어진 게 아니라 x와 y의 위치를 다 한쪽 편으로 모았다는 얘기는 너희들한테 뭘 구하기 빠르게 하기 위함이다? x 절편, y 절편이요. 따라서 현재 얘는 x 절편이 얼마입니까? a요. y 절편은 얼마입니까? a 제곱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이 삼각형의 이 직선은 어떻게 지나고 있냐면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좀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y 절편은 a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입니다. 근데 문제 보시면요. a 값이 양수라고 마지막에 써 있어요. 그래서 x 절편은 여기 정도 있을 것이고 y 절편은 여기 정도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점의 좌표는 a고요. 이 점의 좌표는 a 제곱이니까 직선은 일단 요 딱으로 지나요. 됐습니까?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요. 여기가 4구나. 게임 끝났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a 제곱은 4구나. 따라서 a 세제곱은 8이구나. a는 2구나. 됐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21번도 그냥 다이렉트로 가볼게요. 세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해달래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AC는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BC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A와 C를 곱했더니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걔네들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즉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겠구나. 근데 B하고 C가 0보다 크다는 얘기 무슨 의미냐면 부호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C가 음수인 상황에서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인 상황에 나타날 거고요. C가 여기서 플러스인 상황을 보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상황에 나타나게 돼요.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은 다음에 그냥 요거 숫자에 해당하는 거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으시면 직선 그냥 대충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갖다 집어넣고 그냥 그려버리시면 쭉 그려져요. 근데 원칙적으로 뭘 이용해달라는 표현이냐면 요걸 이용해달라는 표현이야. X좌편과 Y좌편이야. 봐보세요. 자, 내가 저기 있는 저 직선의 X좌편을 찾아봤더니 자, X좌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C. 그죠? 근데 A하고 C는 부호가 어떻대요? 다르대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X좌편 얼마라고? X좌편은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가 음수한 얘기 아닙니까? 음수와 음수기호가 곱해졌으니까 최종적으로 X좌편은 양수.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Y좌편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Y좌편은요. 얘 지우시면 마이너스 B분의 C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나오는데 B하고 C는 아까 전에 부호가 같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양수일 테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음수 쪽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리시게 되면 이 직선이 지나는 사분면은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될 것이고요. 안 지나는 사분면은 2사분면이 된다. 이렇게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야, 잠깐 여기 봐봐.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세 문제니까 잘 풀 수 있겠죠? 오케이. 이 다음에 이제 위치 관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위치 관계를 들어가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살짝 고민했었던 게 잔소리를 언제 할까 막 고민하다가 잔소리를 지금 하게 되면 이 직선의 위치 관계를 지금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해져. 왜냐면 이게 이제 좀 약간 나름 긴 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하면 또 우리가 소중한 밥을 못 먹잖아. 갖고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 동안 너희한테 잔소리 아니고 잔소리 맨날 들으면 지겨우니까 쓸데없는 알아두면 쓸데없는 자팍. 너 그거 보니 혹시? 아이스 신자? 안 보니? 그거 재밌는데? 너네한테 재미없나? 되게 재미없는 얘기 하나 좀 하고 갈게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너희한테 인터스텔라 얘기 해줬었지? 그거 비슷한 거. 재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채영이도 재밌었어? 오늘 또 두 번째 얘기. 너희를 이제 강제 공대인으로 만들어가는 세뇌가죠. 푸앵카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푸앵카레. 왠지 모르게 이름이 진짜 카레야. 인도 사람 같은 냄새가 확 풍기는 그 사람. 프랑스 수학자인데 되게 오래된 사람이야. 18세기 그때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가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 어떤 가설이냐면 가설의 내용은 이래. 아유 뭘 이용해 봐야 되나? 이거 노트북을 좀 꺼도 되겠지? 노트북을 잠깐 꺼고. 이 푸앵카레의 가설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게 이제 선이잖아. 이걸 내가 만약 끄트머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렇게 닫힌 선이 나온다. 이걸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패곡선이라고 불러. 패곡선. 닫힌 곡선. 이 패곡선을 점점 줄여서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지? 만약에 이 패곡선을 한 점으로 수렴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갖고 한 점까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면 이 패곡선이 원래 위치하고 있던 공간은 9이다. 지금 표정이 뭐라는 표정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 표정인데 다들 뭔가 이해가 돼? 어떤 상황인가? 이 패곡선을 점점 수렴시켜서 그 패곡선이 한 점으로 수렴될 수 있다면 그 패곡선이 원래 존재하고 있던 공간은 9이다. 아직까지 좀 어렵잖아. 선생님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기 있는 저 곡선이 좀 길어가지고 이 강의실에 한 바퀴를 훅 돌아서 여기까지 다시 왔어. 내가 여기서 계속 줄여보는 거야. 그래서 그 곡선이 작아져서 한 점을 이렇게 딱 오면 이 패곡선이 원래 있었던 그 공간이지. 그 공간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9라고 생각할 수 있다. 너희가 이제 9라고 하는 건 여기 동그랗지 않은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9는 그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외우냐면 점토라고 생각을 해봐. 점토. 쪼물딱쪼물딱 거릴 수 있는 점토. 얘는 직륜면체 혹은 정륜면체처럼 보이지만 내가 얘를 토닥토닥 하다 보면 뭘로 바꿀 수 있어? 9로 바꿀 수 있지. 즉 빵꾸를 뚫지 않고
분리시키지 않는 정도에서 어떻게 내 모양을 변형시켰을 때 같은 걸 다 구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그럼 뭐 안 되는 건 뭔데? 이런 생각 해보면 이런 거 있지. 너희가 알고 있는 공간에 대한 것 중에 도너츠 모양의 공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 도너츠 모양의 공간. 도너츠 모양의 공간에서는 폐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곡선을 수렴시켜서 점점 줄여서 한 점에 도달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여기 탁 걸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탁 걸려버리면 이 폐 곡선이 있었던 공간은 구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가설을 하나 세우시고 돌아가셨어 이분께서. 막 풀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거지. 풀려고 아둥바둥. 안 풀리고 이제 막 남겨져 있다. 그래갖고 이제 수학자들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막 이제 의논했겠지.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 도전도 해보고 막 풀어보자. 안 돼. 말면서 이 수학적 난제는 정말 되게 많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유명한 난제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 리만의 가설. 들어본 적 있니? 리만의 가설이라고? 선생님이 나중에 리만의 가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 되게 지금 영상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리만의 가설은 너무 좀 잘 어려워. 너무 잘 설명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럴 것이다 이 정도에서만 멈춰 있었고 나도 너희들 설명해줘 좀 뭐하긴 한데 이 수학적으로 그런 난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 혹시 저건 들어본 적 있어? 페르마의 마지막 가설? 선생님 나중에 그 페르마에 대한 얘기 잠깐 해줄게. 이 새끼 진짜 또라이 같아 이 새끼는. 이 푸엔카레의 이 가설이 왜 유명해졌냐면 그 1990년도 99년도 어저께 2학년 애들한테 얘기 잠깐 해줬더니 2학년 애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다 하더라고. 그럼 너희는 당연히 없었겠지? 1999년도 선생님 그때 대학생이었어. 갑자기 시대 차이 확 느껴지지? 선생님 그때 대학생이었어. 선생님 기억에 뭐가 있냐면 명동을 갔었던 기억, 대학로인가 명동인가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그 기억의 단편이 그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위로 올라가는 입구 있잖아. 그걸 이렇게 올라가는 기억이 나.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로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가 이런저런 예언을 정말 많이 맞췄거든. 근데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댕플레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뻘짓거리 한 게 뭐냐면 1999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러셨단 말이야. 1999년도에 지구는 멸망한다 라는 예언을 하고 가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정말 진지하게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했어. 그렇게 많은 걸 맞췄던 대예언자가 이거 이때 멸망한다고 예언했으니까 멸망할 수 있겠네. 그리고 단순히 그 말만 믿어서 그냥 멸망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어떠한 생각이냐면 그 Y2킬러라고 하는 문제 혹시 들어본 적 있어? Y2K라고 하는 문제? 이게 뭐냐면 니어 투 킬러라고 하는 문제인데 컴퓨터에 보면 연도를 기입하는 그 자리에 지금은 이제 연도가 자연스럽게 다 넘어가게 돼 있거든. 옛날에는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크게 대성할 줄 몰라서 컴퓨터를 만들었던 그 공학자들이 1009, 19는 고정시켜 놓고 이 뒤에 있는 두 개의 숫자만 바꿔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1956년도에 만들었다 하면 그 다음 연도는 1957년도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설마 이게 바뀌겠어? 라는 생각에 여기를 고정시켜 놨는데 이게 이제 1999년도까지 와버린 거지. 그럼 이 다음에 뭘로 바뀌어야 돼? 2000으로 바꿔야 되는데 2000을 못 바뀌고 다시 1900년도로 가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들 같은 걸 저장해 놨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다 과거로 회귀해 버리잖아. 막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입원돼 있는 기록이 사라져 버리고 막 자기가 원래는 위장염으로 입원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디가 아파요? 위장이요. 아 근데 여기는 암인가? 그러면서 막 째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제일 걱정됐던 건 뭐였었냐면 만약에 컴퓨터가 그렇게 날짜가 바뀌어 버리게 되면서 오작동이 일어나게 되면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도 다 컴퓨터로 조작하는데 만약 얘네들이 자기 멋대로 막 발사되고 이러면 그러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문제점을 처음에 인지는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대비는 했거든.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진짜 딱 하나의 컴퓨터라도 오작동을 했을 때 만약 그게 핵무기에 연결돼 있다면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갖고 진짜 좀 진지하게 선생님도 그때 진지하게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갖고 한참 기대를 하고 있던 찰나에 멸망 안 했어 보다시피 이렇게 잘 살고 있지. 난 이제 그럴 때 잘 살고 있는 요 시대로 넘어왔는데 이때 당시에 이 1900년도 이때 당시에 나하고 다르게 선생님하고 다르게 선생님은 지구가 멸망할까 봐 두려움을 벌벌 떨고 있으면서 막 그때 내가 그 지하철역이 왜 기억나냐면 거기 이렇게 나가면서 지구가 지금 멸망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 그러면 지하철 밖을 나가면 멸망할까? 아니면 지하철 안에 있을 때 멸망할까?
지하철 안에 있을 때 멸망한다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산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했던 기억이 나. 근데 이렇게 허접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수학자들은 모여서 뭘 얘기를 했었었냐면 밀레니엄 난제라고 그래서 다가오는 새천년, 2000년대부터 다가오는 새천년이 시작되니까 이때 인류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어떠한 수학적 난제가 해결이 되면 인간의 생활에, 인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수학적 공식들을 7개를 모아서 밀레니엄 난제로 선정을 하는 거야. 그 7개 난제한테는 이걸 꼭 인류를 위해서 먼저 풀어달라라는 의미로 밀레니엄 난제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한 문제당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어, 수학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푸엔카레 가설이야. 폐 곡선을 점점점 수렴하여 한 점으로 수렴시킬 수 있다면 그 곡선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은 9이다.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의문점이 이거야.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인간의 뭐 이렇게 영향을 줘? 뭐 이게 뭔데? 막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이게 왜 영향을 주냐면, 이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 우리는 지금까지 뭘 모르고 있냐면 우주가 어떤 생김새인지 모르고 살아. 우주가 구인지, 아니면 구멍이 뚫려 있는 도너츠 모양인지,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공간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주의 생김새를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참임이 증명이 되잖아, 수학적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든 계속 발전시켜 갈 거고 최종적으로 공학적으로 이거를 실현시키려 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공학적으로 실현할 단계가 되면 우리 예림이가 우주선을 타고 평 날아가서 한 바퀴를 삥 돌아가지고 지구로 다시 돌아와. 그리고 집에 가서 줄을 당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갖고 이 줄이 만약에 우주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지구로 돌아오게 되면 이 줄이 있었던 공간은 뭐다? 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정말 그게 구인지, 구에서만 저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구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걸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공학적으로 실현할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푸엔카레 가설이 증명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우주의 생김새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밀레니엄 난제를 선정을 해놓은 거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지. 만약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몰랐을 거 아니야. 나도 뭐 수학을 그렇게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뭐 잘할 수 있을지 몰라. 나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난 푸엔카레 가설이나 풀어볼까 이런 생각 안 해, 나도. 근데 이게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2004년도에 러시아의 한 수학자 중에 그레고리 페를만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었어. 이 사람이 혼자서 풀어. 혼자서 증명해버려.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근에 현대에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페르마의 마지막 가설 있잖아. 그 페르마의 마지막 가설 같은 경우는 버클리 대학교의 수학팀이 증명했어. 2만 페이지에 걸쳐서.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썼던 수학적 증명은 혼자 골방에 앉아서 막 이렇게 끙끙대면서 푸는 걸 보통 생각한다면 최근의 수학의 트렌드는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단히의 연구팀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혼자서 그냥 풀어버려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발표하지도 않았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블로그에 올렸어. 인터넷에 네이버 블로그 이유 추가 막 이러면서 올렸던 거야. 사람들이 처음에 그게 증명이 된지조차 몰랐어. 그러다가 이 그레고리 페르만의 지인들 있잖아, 친구들이 뭐 이 사람 뭐 이상한 거 하나 올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푸엔카레 가설 증명했음 이러면서 올린 거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러면서. 그래갖고 자기 친구들이 봤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맞는 말인 것 같거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것도 한번 봐봐. 자기가 알고 있는 제일 똑똑한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뭔 개소리인데 한번 봐봐. 너도 한번 봐봐. 이래서 준 거야. 그러면서 검증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미국의 한 대학교의 강단에서 교수님들, 세계에 있는 유수의 교수님들 다 초청해서 증명을 하기 시작해. 약 3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증명을 했대. 그 중에서 끝날 때, 그 증명이 끝났을 때 참이다, 이거 됐네 라고 인정한,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10명 내외였대. 나머지 290명 분들은 뭐라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되게 똑똑한 놈이 하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유명해진 계기가 이거였었어. 그 수학은 노벨상이 없는 거 혹시 알고 있니? 수학의 분야 중에 이게 프라이즈, 그러니까 수상하는 분야 중에 노벨 평화상 있죠.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있죠. 노벨 문학상 있죠. 근데 노벨 수학상 있어? 없어. 그러니까 수학은 노벨상을 주지 않아. 뭘 주냐면 노벨상과 떨어져 있게 독립적으로 필즈상이라는 걸 줘. 필즈상. 그러니까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서울에서 필즈상 메달 수상 했었었는데 본 사람 있으려나?
되게 대단한 상이야. 노벨상에 견주는. 그 필즈상을 수상하는데 저 필즈상에 수상된 사람도 역시 상금이 100만 달러야. 그러면 그레고리 페를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난제 밀레니엄 난제를 풀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받는 100만 달러. 그리고 필즈상 수상자로도 선정이 됐어. 2006년도에.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2억씩 두 개니까 24억. 세금 떼고 한 20억 받겠네. 그죠? 안 받아. 실제로 그 영상이 인터넷에 되게 많이 떠들고 있는데 유튜브 같은 데 되게 많이 떠들고 있는데 2006년도에 스웨덴에서 열린 필즈상 수상자 수상식에서 그레고리 펠만 이렇게 호명을 하잖아? 그럼 안 나와. 그 호명한 사람이 당황해서 3번 정도 더 불러. 그레고리 펠만, 그레고리 펠만 웅성웅성 아무도 안 나와. 수상을 거부해버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TV 매체들이 이 새끼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다 추적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 왜 안 받아? 이러면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EBS 그리고 뭐 일본에서 NHN 뭐 그뿐만 아니라 BBC 뭐 세계 유수 다큐 프로그램들 만든 모든 회사 모든 그 방송국들이 다 이 사람의 인터뷰를 취재하려고 달려드는데 모든 인터뷰를 거절해. 그 중에서 NHN이 되게 좀 집요할 리만큼 추적을 했거든. 어느 정도 했냐면 그 얘네 집 차에서 그 집 앞에 있는 차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어. 러시아야 러시아. 따뜻한 남쪽 나라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자 거기 방송국에서 있는 사람들 막 죽으려고 그래. 추워가지고 씨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나오는가 봐 이러면서. 성격도 약간 괴짜라서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레고리 페르만이라고 인정도 안 해. 그래갖고 막 그때 영상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거든 막 뛰어가. 방송국 사람들이 혹시 그레고리 페르만 씨냐고 물어봐. 누가 보더라도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러면서 들어가. 한마디를 안 해줘 한마디를. 그래갖고 왜 그 수상을 그만뒀는지 수상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갖고 우리나라 EBS 다큐멘터리 타이틀 제목은 뭐냐면 사라진 천재 수학자야. 천재 수학자 사라졌다. 왜 사라졌을까? 그래갖고 그레고리 페르만이 인터뷰를 안 해주니까 그 주변에 지인들 있잖아.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 근무했었던 대학교 뭐 이런 데 가고 다 물어본다. 얘 뭐 하는 사람이냐? 뭔데 이렇게 변태가 돼? 왜 말을 안 해? 막 이러면서. 근데 주변인들이 말하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추정이야. 주변인 사람들의 추정.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그 집중되는 스포트라이트 관심을 버거워했을 거다. 그걸 버거워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왜 이런 거 있잖아. 너네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일 수도 있어. 선생님도 못 느껴봤던 감정이야. 예림이는 지금 뭐가 궁금해? 라고 했을 때 아마 예림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궁금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선혜는 뭐가 궁금해? 그럼 선혜가 지금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채은이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레고리 펠만도 본인이 지금 당장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상금을 받아버리면 내가 궁금한 그걸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하는 거를 연구해줘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나는 지금 이게 궁금한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뭐예요? 물어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상금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받는 인류한테 받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난 그게 싫다라면서 상금을 거부하는 거야.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한동안 잠잠해졌어. 한동안 잠잠해졌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가 조금 이제 통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선생님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시간 여행에 대한 거.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그지? 속도와 관련돼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대전제가 뭐냐면 상대성 이론의 가장 큰 중요한 대전제가 뭐냐면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야. 그잖아. 내가 빛보다 빨라지려 하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이게 상대성 이론 대전제잖아. 근데 과학자들이 변태들이 그걸 가만히 인정할 리가 없잖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스위스, 이탈리아, 뭐 프랑스, 독일의 과학자들이 유럽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 뭐 선이라고 하는 단체에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그 지하에 반경 40km짜리 원자 가속기를 설치해놓고 원자를 막 가속시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통로, 도너츠 모양의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원자를 뱅뱅뱅뱅뱅 돌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되지? 여기 아래는 이제 무중력의 무저항. 원자를 계속 돌리다 보면 이 원자가 언젠가는 빛의 속도의 99.999%까지 갈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가속시켜도 빛보다 빨라지지는 않아 사실. 근데 과학자들이 여기서 어떤 변태적인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냐면 막 입자가 막 이렇게 빛에 거의 근접한 속도로 막 가고 있어. 그 입자가 이렇게 오고 있다고 쳐봐. 여기 입자가 있었어. 이 오고 있는 놈한테 다른 입자를 던져봐. 무슨 말인지 돼?
내가 여기서 막 입자가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가 그 와중에 여기다 다른 입자를 팍 던져오는 거 이렇게. 그럼 너희 지금 순간적으로 분필의 잔해가 팍 튀긴 거 보이지? 그 얘기는 뭐냐면 얘랑 부딪힌여서 입자가 깨진 뒤에 어떤 입자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입자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빛의 속도로 오고 있는 것에서 이쪽 방향의 속도가 더해지게 되면 얘는 빛보다 빨라질 거 아니야. 이거를 실험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물질을 찾아버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대전제가 깨지는 거라서 또다시 다른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불가능해. 그렇잖아. 근데 만약 이게 깨져버리면 과거의 시간여행도 가능한다는 가능성을 얻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실험해보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겠어?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연구를 막 하고 계시대 지금 현재. 사실 이건 나도 궁금한 건데 왜 굳이 상금 안 받고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잖아. 이건 다들 인간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근데 여기 가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다 하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3년 전인가 왜 그 힉스 입자 뭐 이런 거 발견했다 막 한번 떠들썩하고. 너무 연예면만 찾아보지 말고 얘들아. 스포츠 연예면만 찾아보지 말고 과학 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 정치까지는 사실 뭐 너희가 크게 관심 안 둬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나중에 선생님이 나중에 고3 학생들 되면 정치 얘기 좀 해주거든. 근데 지금은 너희가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가 호기심 있는 거 한번 찾아봐봐. 그중에 뭐 힉스 있잖아. 힉스가 뭔데? 뭐 이런 거.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다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잖아. 빅뱅이 일어나서. 이제 궁금한 게 그거 아니야? 빅뱅은 왜 일어났는데? 아니 가만히 있는데 도대체 빅뱅이 왜 일어나? 막 이러면서. 가수 빅뱅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도 연구를 하면서 궁금한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계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야. 과학자로 가는 게 되게 멀리 있지 않아. 인류를 위한다는 게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그냥 호기심. 뭐지? 왜? 왜 그래? 분필이 왜 일로 날라? 쟤는 왜 이렇게 살쪘어? 뭐 이런 거. 진짜 거기서부터 시작해. 그럼 나중에 시간 되면은 좀 약간 남으니까 짧게 해줄게. 아마 2020년이 되기 전에 비만은 정복이 될 거야. 실제로. 최근에 봤었던 선생님 뉴스 중에 가장 호기심을 당기는 뉴스 중에 하나 있었는데 갈색 지방에 대한 얘기. 갈색 지방이 뭐냐면 갓난아기들이 갖고 있는 지방의 종류인데 지방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이 있는데 갈색 지방은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지방이 연소가 된대. 근데 이 차이가 언제 일어나냐면 갓난아기들은 갈색 지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애기들 이게 성인이 되면서 갈색 지방이 백색 지방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는 별로 안 움직이잖아 사실. 그냥 누워만 있잖아 계속. 근데 애기 중에 비만이 없잖아. 그렇잖아. 애기 중에 막 나처럼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없잖아. 왜 그럴까? 라고 보니까 애기들은 갈색 지방의 함유량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태우고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연구진들이 지금 뭘 연구하고 있냐면 갈색 지방이 백색 지방이 됐던 것처럼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화하는 것도 가능한 거야. 이걸 회귀시키는 거지. 그래갖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패치같이 파스같이 이게 붙이고 있으면 이 붙여 있는 곳에서 이제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화로 바뀌는 건 연구 단계가 왔어. 지금 상용화까지 못 간 거지. 판매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야. 그래서 운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게 사실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린다는 거 맞적으로 정신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돼. 그렇잖아. 운동해보면 그런 기분 들잖아. 막 상쾌하다. 뭔가 해냈어. 쩌는데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뭐 몸이 불편하던가 아니면 지금 자체의 에너지나 기력이 너무 없어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용 상품화 단계로 넘어갈 거야. 인간의 과학이 이 정도까지 와 있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너희들도 생각해보다가 뭐 그냥 꼭 의미 없이 난 의사가 될 거야, 난 변호사가 될 거야,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좀 약간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너희들이 뭐가 좋은가 한번 호기심 한번 가져봐. 어떤 친구는 운동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다이어트 자꾸 다이어트 얘기야. 요즘에 생각하면 다이어트만 하니까 어떤 친구는 옷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땅바닥에 뭐 때 같은 거 이게 너무 많이 타니까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지지 이런 게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에서부터 호기심의 발전에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그 모든 거 어떤 거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호기심을 가졌다가 놓치면 안 돼. 거기서 발전해가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거야. 선생님 아까 전에 말했던 공부도 똑같은 거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돈이 되냐? 이게 의미가 있냐? 주변 사람들이 뭐 하라 마라 이거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목표하는 곳까지 꼭 가보시라는 얘기야. 아시겠어? 오케이?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조금 이따 이제 식사는 위치 관계 마저 나와보도록 합시다. 네, 수업 때문에 수고 많으셨어요.